자, 지우가 한번 봐볼까? 나머지 이제 문학들에서는 내가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는 앞으로도 많이 할 얘기 중 하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문학에서 점수 주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틀린다면은 그거는 그 본인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개선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맞춰주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이제 학습지로 나눠준 그 소설 분석 툴 있잖아. 그 소설 분석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늘 분석 학습지로 나눠준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전기 양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학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는 게 중요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간에서는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물론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많지. 하지만 비문학에 비해서 솔직히 접근 가능하다. 비문학에 비해서는 확실히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기는 해. 수능의 국어의 어떤 그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들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비문학 측면에서 오는 거야. 네? 근데 오늘도 풀면서 같이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또 배경 지식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주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 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요즘 수능은 배경 지식이 개입되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지식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담보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더라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내가 도와줄 거야, 그거는. 자, 아무튼 넘어갈게. 자, 문학 가보자.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던 문학이 이건 천변풍경과 오발탄은 다 했어, 그지? 이거는 그 못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강의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넘어가고 선문학. 그 다음에 여기도 보긴 봤어, 그치? 유치원하고 이제 김춘수에 대한 얘기도 보긴 했는데 여기 문제는 안 풀었단 말이야, 그치? 문제는 다 보진 않았어. 그래서 문제 위주로 한번 볼 거야 일단. 이거 시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만 좀 하자면, 여기서 지금 내가 이 배경 지식이라든지 문학 정리라든지 이런 거 오늘 다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거기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준비해온 것들로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줄게. 일단은 이거 문학 내용 정리 원은 다 있지, 그치? 문학 내용 정리 원 내가 나눠줬었는데 혹시 집어 없는 사람 없지? 문학 내용 정리 원 아까 천문학 했던 거 이제 집어넣고, 내용 정리 원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볼 필요들이 있지. 한번 했어 근데 이미.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뭐 없으면 그냥 들어도 상관은 없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줘. 강의는 여기 유튜브로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유치원 출생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써있지만, 내가 써놨지만 출생의 내력과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안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이 2년이라고 하잖아. 융이 2년. 이게 이제 1908년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한일 합병이 시작되기 이제 2년 전인 거지. 1905년에 이제 그 을사늑약이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1908년은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대처럼 이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유치원의 형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유치진이고, 그다음에 좀 그 유치진 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친일파였어, 친일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쪽 가면 뭐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뭐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은 잘 모르겠어. 유치진이라든지 서정주 이런 시인들은 이제 친일 어떤 그런 그 내력이 다 있어 보면은 좀 그래서 안타깝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일본에게 빌붙고 그러면 되겠냐.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시어들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만 또 하고, 주제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어. 뭐 그 정도. 자세한 설명은 했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시어들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만 좀 더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해서 시어드에 대한 얘기는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보자. 그냥 검정포대기 빠르게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개개이 울어. 그러니까 밤이면 부엉이 개개이 울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굉장히 고요하고 쓸쓸함이 느껴지지. 밤이면 부엉이가 우니까 부엉이가 우는데 막 그 즐겁진 않잖아. 그러니까 고요하고 쓸쓸하지.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 울음소리가 고을에 떠나지 않고라고 그러잖아. 까마귀 울음소리는 뭐야? 청각이지. 그 다음에 떠나지 않고 뭐야? 시각이지.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왜냐면은 청각을 시각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을에도 유치원 시인의 고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을은 이 마을은 순탄한 마음이냐? 마을이냐? 어쨌든 뭐든 간에 마음이라 써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시인의 고향인데 어디냐면 거제도야. 거제도 다들 알지? 이게 남쪽 가면 있는 그 끝에 있는 섬이지. 평소롭지 못하다라는 건 좋지 못하다. 이 표현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건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지. 뭐라고? 평소롭지 못한, 좋지 못한. 그래서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사실 다른 거 잘 몰라도 여기서 어두운 바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니까 이런 키포인트들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짚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학은 그 키워드를 짚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간단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근데 여기서 다채가 다채, 그러니까 색채할 때 채자고 다는 많을 따자잖아. 그래서 많은 색깔이라는 표현은 어두운 거하고 어떠한 그 구조를 갖게 되고 있어. 대립적인 구조를 갖게 되겠지. 이게 조금 특이한 지점이지. 이런 거는 확실히 조금 너희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고. 지붕의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측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박넌출, 또 박넌풀이겠지. 뭐야? 생명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푸른 하늘에 송잎꽃 피 맺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께서 지금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겠냐면 나를 태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우연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름저름 글을 읽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일제 강점이 2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과 내가 태어나고 있는 이런 발랄한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걸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꼭 가져가야 될 거야.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대비되는 화자의 출생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 건 나에 대한 사랑, 그치? 나에 대한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왕고무댁 제삿날 밤 열달 새벽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이고 온 제사법을 먹고 나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희미한 등불잔 장지 안에 라고 되고 있는데 번문 용례 사대주의 욕된 후회로 세상을 떨어졌네. 한 번 했던 얘기야. 이 욕된 후회라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지. 그치? 사대주의, 서양을 숭상하는 이런 사대주의 쩔어있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굉장히 비참한 후회로 태어났다. 조선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느낌이 확 들지. 그 당시 조선. 그래서 제사법을 막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왕고모 때 제사날 밤 열날 새벽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이건 제사법을 먹고 나서 이걸 뭐라고 사실 얘기하냐면 이때를 화자의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내가 찾아본 거야. 몰라도 되기는 해. 그냥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또 욕된 후회를 세상에 떨어졌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벗고 신월은 뭐냐면 초승달이야. 초승달인데 초승달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 슬픈 이미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소리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이나 길라의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그치? 곡성은 뭐래? 사람이 죽어 슬프 크게 우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고고의 곡성을 지은 것이 아니련만 이러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래 울잖아. 근데 아이들은 원래 우는데 그 우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슬퍼서 운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감정이입적으로 아이의 우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입장에 나오고 있어. 자, 할머니는 나한테 돌메라 이름 줬다. 너가 명이나 빌어라 하고 그래서 왜냐면 어두운 상황이니까 오래 살겠네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시대에 대비되는 상황, 그래서 그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집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34번을 풀어줄 수가 있죠. 뭐 이 정도 파악이 34번 못 풀 수가 없어. 자, 34번 이제 보게 되면은
지우고요. 자, A. 청각이 시각화를 통해 음사나 시적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A. 맞는 얘기지. 공간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부엉이 나오고 까마귀 나오고 음사나 시적 상황이고, 근데 음사나 시적 상황이 이것만 봐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주변 맥락을 보라. 그 주변 맥락이 뭐라고 나와 있어? 어두운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 문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돼. 이게 엄밀하게 맞냐 틀리냐보다는 이게 맥락상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맥락상, 컨텍스트상 허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를 따져야 된다고. 자 2번. 그리고 내가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건데 오늘 숙제 하잖아. 그치? 숙제 해온 거 나한테 맡기고 가. 알겠지? 내가 검토할 거니까. 오케이? 둘 다. 자 그래서 2번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 다채롭고 박넝쿨.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생명력 표현하고 있는 거 허용이 가능하잖아. 맥락상 대비시키고 있는 거잖아. 왜? 앞에서 생명력이 죽어 있었으니까. 3번 넘어가서 대꾸 형식을 활용하여서 C 어머니 아버지 맞지? 대꾸는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는 걸 대꾸라고 얘기하잖아. 이걸 활용하여서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이것도 나쁜 거 없잖아. 이거 뭐 틀다고 어떻게 하겠냐. 4번 D 이거잖아.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 제사밥 막 이러고 있잖아.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이 시적 맥락을 지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여기서 나온 키워드인 감격을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헛소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자 34번 무슨 문제였다? 주는 문제였다. 이런 게 바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야. 알겠어? 문학에선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들이 나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근데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문학이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생각해봐. 어떤 작품을 만들어. 근데 그 작품에는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돼. 뭐가 들어가게 돼? 주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의식에 화자가 뭐를 이입시켜야 하면 그게 문학이 되는 거야? 감정이입을 시켜야 돼. 꼭 감정이입이 아니라도 감정을 개입을 시켜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어? 그런데 이 주제와 감정이입을 한 가지만 표현할까? 여러 가지를 표현할까? 당연히 한 가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 당연하게도. 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주제의식을 막 여러 가지 넣고 감정이입을 막 여러 가지 넣고 이래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뭐야 저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있는 거야? 이 하나의 작품을 꿰뚫고 있는 중심적인 얘기와 문제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문학은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감격이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주제의식과 전체적인 감정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거. 쉬운 문제지만 어떻게 푸는지를 내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5번 마지막이지. 여기 할머니가 등장해서 자 울음소리에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야. 상반된 의미 뭐야? 아이가 태어났어. 생명력이지. 좋아. 근데 반대되는 의미는 뭐야? 이거를 슬퍼서 우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착각이 아니라 거기다 감정이입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상반된 이미지인 거지. 알겠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오래 살라 돌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문제가? 3점짜리. 점수 주려고 낸 거지 솔직히 이거. 그렇잖아. 감격이라는 것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 아니 텍스팅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워딩이라고 그러지. 워딩이 너무 뭐랄까 싸구려야. 감격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싸구려라는 건 문제를 싸구려처럼 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드러나게 냈다는 거야. 알겠지? 자 33번. 이건 나를 마저 읽고 와야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모르겠다. 문학은 다음 시간에 보아줘. 내가 조금 더 유튜브 영상을 내가 어차피 찍을 거니까 너희들한테 좀 추가로 줄 그때 하던 거 하면 되니까. 자 일단 나와보자. 김춘수 씨, 김춘수. 실제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우리 김춘수 씨.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여기 수업에 들어왔었던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해뒀던 부분이기도 한데 김춘수 씨는 무의미 시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 근데 이 시에서는 꼭 무의미 시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그런 거 자세히 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써있는 거 참고하도록 하고 나의 대파를 읽어보자.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그리고 여기서 샤갈의 그 마을, 나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내가 여기다 넣어놨어. 보면 알겠지만 찾아보면 있어.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점액이 파르르 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발을 떠는 사나이의 관자 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다 나와 있지. 지금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 의식이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이야. 그냥 뭐라고?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 봄의 답이라고 하면 어떡해. 봄의 생명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읽어보면 눈은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놓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구기에 지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리브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안악내들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헐헐 지피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봄의 생명력을 표현한 거 말고는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는 게 많이 없어. 그렇지? 다만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은 표현이 중요해. 표현. 그렇지? 어떤 표현? 이건 35번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면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 시간.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하지. 융이 2년 막 이러잖아. 그런 표현적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계속 봐보면 봄이라고 하는 시적 상황이 대놓고 등장을 하지. 바라보서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들은 정맥. 관자놀이에 새로 들은 정맥. 시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바르르 떤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새로 돋은 이런 그 은유적인 그 비유적인 표현이 지금 들어보고 있는 게 보이지. 눈은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말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계속 시각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색채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확 드러나지. 눈이라는 게 흰 거잖아. 그치?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었대지. 흰 건데 대비시키는 어떤 그런 컬러가 등장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이라고 하는 거 뭐야? 흰 거에서 정열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정열은 조금 내가 비약해서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색채의 전환 알지? 뭔지?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점은 볼 수 있어. 간단해. 그게 끝이야. 자, 그 다음 들어가 보자. 이제 문제를. 자, 3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우고 대충. 어우씨. 자,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융이 2년 3월 맞는 얘기지. 정답은 바로 1번.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1번 보통 우리가 1번의 정답이 나오면 의심하잖아. 그치? 근데 확신이 들어야 돼. 너무 뻔하잖아. 자, 2번. 과거 시를 사용할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사적 사건이라는 게 뭐야? 이야기. 근데 일단 가는 어때?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에 어두운 시대, 내가 태어나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조하는 할머니. 그때 구조가 완성적이지.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나는 이야기야? 전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헛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서사적 사건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뭐가 있다는 거야? 완성된 구조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또 체킹을 잘 될 필요가 있을 거야.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 진짜 헛소리다 이거. 그치? 이게 객관적 관찰이 말이 되냐? 4번.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사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이건 가에 해당하는 얘기지. 가만.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 자, 5번.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여서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대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 눈.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까마귀 같은 거. 맞잖아 이거는. 하지만 이국적인 색채의 모습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 정답은 1번이지. 간단해. 이것도 역시 무슨 문제?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 쉽게 등장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 35번이지. 35번. 자, 보기를 체험해서 나를 감상하네요. 원래 이걸 먼저 읽고 가는 게 정석이야.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먼저 가봤고. 자, 그래서 보면은 김춘서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내가 이제 거기 너희들 학습지에다가 넣어놓은 그림이지.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상호 텍스트성, 상호 뭐야? 인터랙션이지. 교류, 상호적.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그치? 그 샤갈의 나와 마이야.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말했다. 그래서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할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눈이 내리고 그게 이 지붕에 뒤엎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뭐 관자놀이에 있는 무슨 정맥 뭐 빨간 약간 이미지가 있겠지. 또 불, 뭐 올리브빛 이런 어떤 이미지들의 병치, 그러니까 병렬이라고 하는 건 나열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동등한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했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봄의 생동감을 표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림을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지. 자, 1번.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 속 마을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했다고 하는데 여기 그냥 대놓고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이고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니까. 2번. 3월의 눈, 봄을 바라보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형하여서 봄의 생동감을 형성한 것이군. 그러니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양한 이미지, 이질적 이미지들을 병치해서 똑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 얘기.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 생동감 여기서 보기에서 등장하는 이 측면을 이 시에다 적용을 해서 읽었을 때 무리가 없어. 정답이 아니지. 3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간감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형한 것이었는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공간감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시각적 이미지였던 거야. 정답은 그래서 3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감각적 인상 뭐야? 여기서 어떤 이미지들의 병치. 이미지라는 건 결국 뭐야? 시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보기 안에서 이 이질적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걸 시각적이라는 것으로서 변형해서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난이도가 살짝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는 솔직히 할만하잖아. 니들이 연습하면 가능한 부분이야. 4번.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치? 영감을 받대. 올리브빛을 통해서. 그래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인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이라고 되어 있지. 따뜻한 봄의 이미지. 맞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흰 거에서 전환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일단 이 시험 보면 맞는 얘기고 또한 여기에서 적용해서 한번 보자면 생동감, 이런 어떤 인상, 생동감, 이런 이미지들의 병시를 통해서 생동감과 따뜻한 풍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소용을 해줄 수가 있겠지. 5번. 아궁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이거는 그냥 여기 봐도 나오는 얘기, 여기 봐도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 쉽게 나온다는 거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시를 끝냈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 임장군전 정말 간단하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해보자. 자, 간단하다고 해놓고선 시는 다 봤어 우리가 거의. 그지? 뭐 어때? 자, 임장군전. 임장군전은 내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진 않고 다만 너희들이 내가 오늘 나눠준 소설 분석의 틀로 숙제를 잘 해오기만 하면 될 거야. 소설 분석 틀 2번째야. 이게 맞다. 자, 그래서 임장군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내가 크게 흐름만 그냥 보여줄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안 나오냐? 임장군전. 자, 임장군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4점 나오고 정리만 해줄게. 정리만. 일단 여기에서 갈등을 빚는 두 대상이 나오죠. 자점과 임경업 장군이지, 그치? 대표적이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그 상이지 상, 그치? 상이 누구야? 왕이지. 왕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점과 임경업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경업은 중간에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죽지, 그지? 누구한테? 모함을 당하잖아, 모함. 누구에 의해서? 자점에 의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모함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된 상이 자점을 어떻게 해? 자복을 하게 만들지, 뒤에서. 그 내용이야. 끝. 진짜 간단하지.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만 보고 오늘 슬슬 마무리해보자. 잠깐만,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 남게 되는 게 맨 뒤에 이거 C밖에 안 남지? 그치? 뭐 간단한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내가 이 두 강의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자, 3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보게 되면은 1번. 인물들의 대립구조를 통해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조금 지우고 얘기할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인물들의 대립구조를 통해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치? 대립구도. 2번.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임경업 죽잖아. 매 맞아서. 맞는 얘기. 3번. 대화의 내용을 통해 계속 마치 여기까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건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그 이전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디 등장하게 되냐면은 상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냥 대놓고 보여줄게. 그냥 봐봐. 여기 있지. 여기 그 신이 무한년의 북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적이오나 대명과 함께 호랑을 베어 병전의 원수를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자 했더니 관인에게 속아 북쪽에 잡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니. 알겠지 뭔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정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3번도 맞는 얘기지. 그치? 자, 4번.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그치? 누구 마지막에 자점을 자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하잖아. 권선징악의 세기관을 그려내고 있는 거 맞는 얘기지. 5번. 적대자와의 지략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 야, 이건 봐도 너무 싸구려틱하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싸구려가 아니라 말 자체가 너무 확 드러나잖아. 정답 5번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가 안 나오거든. 간단하지. 자, 3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자, 경합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석 때문에 자점의 흉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지. 그치? 이게 아닌 게 어디서 볼 수 있어? 거짓 조석 때문에 자점의 흉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장곤을 역적으로 갚으면 다 자점의 흉기니 잘 주둔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기를 알고. 여기야 보여줄게. 여기 윗부분에 올라가면 이 근거를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건 기본기라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지. 그제야 자점의 흉기를 알고. 보여? 여기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37번이 1번은 자점의 흉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2번.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옥졸에 관련된 얘기가 어디 지금 나오게 되냐면은 중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소인등이 뭐냐 자점이 멈춘 이 역적이라 여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야 전부 다 지금 보면은 근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보면은 옥졸이 자점의 부족을 듣고 부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래 나오지만 부탁할 맡김이라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7번에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이제 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점의 부촉을 들은 거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상에게 밀고 한 건 아니고 경업을 괴롭혔지, 그지? 그게 다야. 3번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오해 갇힌 경위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놓고 등장을 하지. 어디냐면
경이 그 말리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반감의 끝이었거든. 무슨 일로 청주하느뇨 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상이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얘기가,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 대군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대군. 여기지. 그 A 아랫부분인데 이때 대군이 시자더러 문활 임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냐 송인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이제 그 의심하며 이거라의 경험에 거쳐 볼 때 상이 수마를 이르시니 대군이 좋아요. 자점이 이런 만고총신 헤아려오니 이는 역적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냐면 경험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자점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4번 우의정 20회원 경험이 오게 갖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인경업전을 조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인경업전이 우리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 시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막 어린애들 읽을 수 있는 고전 만화책. 근데 20회는 인경업하고 지금 대립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일단 그거는 배운 지식이고.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20회기 나오는 부분 좀 보게 되면은 20회 지금 거기 보면은 지금 중약 이후에 나오지. 우의정 20회기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두사를 보내 엄명 공문하시는. 그러니까 뭐야? 자점의 일을 아래서 상이 엄명 공문했다는 얘기는 20회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자점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지. 알겠지? 좀 일부러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따다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5번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근거를 보게 되면은 그 자점이 관심을 푸는 지 오래다가 절도에 앉기 때문에 더 우회정은 20회기 그 이날 밤 중약 이후에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그 부분이야. 여기 지금 지문 안 펴놓고 있으면 안 돼. 근거를 찾고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지.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와 죽어요. 알겠지? 여기야. 저 꿈을 꿔서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은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공문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자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적의 삼족을 그러니까 그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얘기. 정답은 5번. 알겠지? 자, 근데 마지막 38번이야. 근데 38번은 이게 이제 너희들이 본인이 스스로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쉬워서 그런데 정답만 한번 보면 왜 쉬운지가 바로 드러나. 이게 정답이 지금 4번이야. 4번 보게 되면은 A를 읽은 평민층은 리을을 통해 그러니까 리을이 위에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여기에다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해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안에 가엽지 아니하려라는 안타까운 이 반응을 남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해의 무사로 박살하니라고 하는 것은 누굴 박살한 거야? 인경업을 박살한 거지. 자정을 박살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 4번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리을을 통해 자정을 비판하면서도 자정을 비판을 하겠지. 근데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정말 싸구려틱한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등장을 해. 정답이 4번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정말 간단하게도.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로 나갈 거냐면 2021학년도 금년 수능으로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으로 나갈 거니까 이제 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숙제는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천문학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오늘 봤었던 이 유치원하고 김춘수 시인에 대한 시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임경업전 내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임경업전에 대한 소설의 분석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럼 수업하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보자.